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남편과 너무 안 맞고 내가 너무 힘든 이유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친이나 여친이랑 매번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는데 또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수다도 좀 떨다 보면 금세 풀어져서 서로 또 좋다고 붙어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본인들도 지치고 힘들긴 한데 이런 게 사랑인가 보다 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잘 풀려서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고 안 풀리고 언제 잘 될까 하는 마음에 오는 거죠. 궁합 역시 호기심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궁합을 보러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에 결혼을 이미 했거나 관계가 오래 지속된 커플들에게 헤어지란 말을 할 수도 없으니 처음에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미리 궁합 정도는 셀프로 보는 것도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궁합을 셀프로 보고 어느 정도 아주 인연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초간단으로 궁합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조후, 에너지, 글자 관계 등 변수가 많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하는 궁합 이전에 내 사주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둘 사이의 궁합이 좋아도 개인의 사주가 개판이면 그게 연애가 될까요? 내가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들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궁합 작용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글자들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 사주의 결핍을 극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경우는 정말 드물 테니까 예외를 할게요. 나라는 사람이 연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까칠한 예민 보스다. 아니면 애초에 남자운이나 여자운이 굉장히 떨어져서 연애하기가 엄청 어려운 사주라면 궁합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명리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개인 사주가 궁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선 나라는 사람이 남자운, 여자운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인지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분.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관이라는 글자입니다. 관직할 때 그 관인데 여자에겐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혼담이 오고 가면 사주단자, 즉 생년월일시를 적어보내는 문서를 교환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여자 사주에 관이 없거나 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인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고 해서 결혼을 파토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생년월일을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아서 내 사주 팔자를 조회했을 때 관이라는 글자가 없다, 다시 말해 정관 편관이 없다 하면 무관사주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지장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가 무관사주면 아무래도 남자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기에도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팔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애나 결혼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 사주에 있어 여자는 재라는 글자입니다. 재물할 때 그 재자인데요. 남자에게 있어 재라는 글자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돈,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들에게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재물이라는 글자가 강해서 그 둘 다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자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재라는 글자가 약하니까 여자, 재물과 인연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따르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라는 개념을 넘어서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런 원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의 경우 내 사주를 만세력으로 조회해 봤을 때 재라는 글자가 없다, 다시 말해 정재, 편재라는 글자가 없다 하면 무재사주, 즉 재가 없는 사주로 남들보다 연애나 결혼하기가 조금 더 어렵고, 이런 분들의 경우 여자에 대한 이해도나 센스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연애를 하긴 해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관사주인지 남자는 무재사주인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1순위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간과의 관계성입니다. 궁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주인데요. 내 사주팔자의 일주라는 부분에서 그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중 일주의 윗부분, 일간이 서로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치관, 생각, 대화가 잘 통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일간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가치관, 생각이 서로 많이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대화할 때 자주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서로의 사고방식이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같은 걸 먹어도 느끼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이처럼 서로 천간이 충돌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서로 자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지? 서로 잘 안 맞나? 하는 생각들이 자주 들면서 관계가 지속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충은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잠깐 멈춰보시고 본인 만세력을 키신 다음에 나의 글자가 어떤 글자와 충을 하는지 비교해보시고, 좋아하시는 이성분이 있다면 서로 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살펴봐도 괜찮겠죠. 사주팔자의 윗부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10글자만 올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내 일간에 있는 글자가 갑이라면 무나 경이라는 글자가 상대방 일간에 있으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갑무충, 갑경충이라고 말하죠. 물론 일간끼리 충돌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궁합이라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서로 필요하지 않은 글자를 없애주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서 대화에 있어서 자주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일주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흔히들 60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60갑자 인연 중에서 나와 정확하게 똑같은 일주를 가진 경우라면 친구궁합으로 판단합니다. 친구궁합이니까 말 잘 통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관계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영상에서 다룬 적 있죠. 이성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세상에 둘도 없는 베프 관계여야 되지만, 동성이 아닌 이성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이끌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키스를 하거나 스킨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만난 친구분과 가능하세요? 뭔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가 똑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지, 내 일주의 아랫부분이 서로 같은 글자여도 친구궁합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끌리는 게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만나면 만날수록 이성적인 느낌보다는 진짜 의리로 만난다, 정으로 만난다는 생각이 강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도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신다면 만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일지가 묘라는 글자인데, 묘는 토끼를 뜻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일지도 묘라는 글자로 같은 토끼다 라고 하면 같은 종족이니까 좋은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친구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서 궁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주 자체가 신묘 이런 식으로 아예 똑같아 버리면 더욱 친구 같은 성향은 강해지겠죠. 처음엔 괜찮아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급 노하우들을 많이 풀고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나와 상대방의 월지의 글자끼리 원진, 귀문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진이라는 건 애증의 관계거든요. 서로 좋고 붙어있을 땐 또 좋아 죽다가도 또 어느 순간 죽도록 미어지는 그런 게 바로 원진입니다. 그리고 귀문도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귀문관살이라고도 하죠. 해당 개념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원진의 종류는 어떤 건지, 귀문의 종류는 어떤 건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유귀문이라는 건 내 월지의 글자가 자라는 글자인데, 상대방 월지의 글자에 유라는 글자가 있다면 서로 월지끼리 귀문관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궁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진, 귀문의 특성상 서로 강하게 이끌리는 부분이 있지만 또 서로 지나치게 믿고 집착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궁합은 아닌 거죠. 서로 믿고 찐하게 사랑한 만큼 서로 그 아픔이나 상처도 굉장히 크게 남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났었던 김수현, 김세로님의 관계에서도 월지끼리 인미 귀문관살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월지끼리 원진, 귀문관살이 작동하게 되면 서로 애증의 관계로 결국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궁합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궁합보다 안 좋은 궁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헤어지고 실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궁합 볼 때 주의해야 할 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피하면 나쁠 거 없는 궁합 보는 방법들 위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사랑에 정답은 없고 궁합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만나면 안 될 궁합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궁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랑이라는 게 정의하기도 어렵고 정답을 정하기도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그 몽글몽글한 사랑이라는 감정 다들 본능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고 또 미워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상대방을 믿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밑바탕이 돼야겠죠. 사주라는 학문이 굉장히 공부할 것도 많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궁합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영역인 만큼 사실 궁합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자들이 궁합의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같은 수학 공식을 배워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그 공식이 잘못된 건 아니듯이 사주 명리학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사자들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